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50년 만에 폭발한 화산에서 용암이 분출해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지난 10월 1일 유럽 우주국은 코페르니쿠스 센티넬2 위성이 촬영한 쿰브레 비에아 화산의 용암이 분출하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화산은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 라팔마 섬에 있는 것으로 화산이 뿜어낸 용암은 마치 레이저빔으로 섬을 관통하듯 붉은 빗줄기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 용암은 10월 1일부터 최근까지 6km나 흘러 섬의 서해안으로 갔고 대서양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뜨거운 용암이 바닷물과 만나면서 해안에는 수증기로 인한 거대 구름이 형성됐으며 현지 당국은 용암과 바닷물 접촉으로 폭발한 유독가스 배출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피를 당부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영상을 본 일본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지구촌 불의 고리는 유난히 화산 폭발과 지진 등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나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본 입장에서는 스페인 화산 분출이 남의 나라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최근 일본에서도 10년 만에 가장 큰 지진이 도쿄 도심부와 수도권을 강타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10월 7일 밤 10시 41분 일본 수도 도쿄에 인접한 수도권인 지바현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도쿄 중심부 및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진도 5의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도쿄에서 진도 5강 이상의 흔들림이 관측된 것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10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날 지진으로 도쿄 신주쿠 지역에 약 250가구가 정전됐고 도쿄 곳곳에서 수도관이 파열돼 물이 뿜어져 나왔는가 하면 32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지하철 및 신칸센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도쿄의 상가에서는 직원들이 가스밸브를 잠그라고 외치는 소리가 연이어 터져나왔고 공포 때문에 주저앉아 우는 직원도 목격됐습니다. 일본의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필리핀과 태평양 경계 부근에서 일어난 역단층형 지진으로 추정된다며 안반이 동서방향으로 압축돼 일어난 지진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수도 직하 지진, 즉 도시의 바로 아래에서 일어나는 규모 7의 대지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 지진조사위원회는 향후 30년 이내에 수도 직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70%로 예측했고 만일 도쿄에서 직하 지진이 발생하면 최악의 경우 사망자가 2만 3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일본이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지진이 도쿄를 강타하기 전 이미 일본 전역에서 동일본 지진이 발생했을 때보다 더 자주, 더 많은 지진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6.9의 강진이 일본 미야기현을 강타했습니다. 미야기현은 당시 300여 가구가 밤새 정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오나가와 원자력 발전소 3호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6.9의 강진 이후에도 일본 동북부 지역에는 크고 작은 지진이 계속 관측됐지만 오나가와 원자력 발전소 측은 핵 연료를 보관하는 수조로 낙하물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크기가 작아 핵 연료에는 이상이 없다는 공식 입장만을 내놨을 뿐입니다. 하지만 워낙 일본이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정보에 신뢰를 잃어 진실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도쿄와 수도권에 지진이 일어나기 하루 전인 10월 6일 새벽 2시 30분 이미 일본 오키나와현 오키나와 서쪽 272km 해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오키나와현 지진 이후 그날 오전에도 이와테현 모리오카 동북동쪽 해역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지진 이후 다음 날인 10월 7일 마치 공포가 중심부를 향해 조여오듯이 강력한 지진이 도쿄 중심부를 강타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지난 2월 13일에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앞에서 발생했던 7.3의 지진이었습니다. 그날 후쿠시마현은 또다시 건물이 강하게 흔들리며 90만여 가구가 정전되자 밤새 사이렌 소리가 울렸고 일본 열도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리 지진이 일상화되어 있는 일본이라 해도 동일본 대지진 때 쓰나미가 덮쳐 폭발 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후쿠시마현이라면 그건 같은 지진이라도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시 후쿠시마현 주민은 NHK 방송 인터뷰에서 10년 전에 동일본 대지진을 연상시킬 정도로 강한 흔들림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스가 요시히데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과 이바라키현에 위치한 도카이 제2원전 등 일본 동북부의 원자력 발전소에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새빨간 거짓말은 열흘 뒤 곧 진실이 밝혀지고 맙니다. 2021년 2월 13일 후쿠시마에서 7.3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분명 원전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조사 결과 실제로는 지진을 측정하는 장치가 먹통이었던 걸로 드러난 것입니다. 심지어 도쿄전력 측은 지진을 측정하는 장치가 고장이 난 걸 알고도 수리하지 않았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올해 2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10년 전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일본은 시간이 흘러도 변한 게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쿄전력의 거짓말은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동일본 대지진 때도 원자로 한 핵 연료봉이 녹아내리는 멜트다운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등 국민들에게 거짓말과 은폐를 반복해왔던 것입니다. 이번 10월 7일 도쿄 지진 직후에 전 세계의 가장 큰 관심은 일본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한가였습니다. 지진 직후 일본 정부는 이바라키현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현재 운전을 정지했지만 지진으로 인한 이상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일본 정부의 거짓말 전력으로 보면 이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엄청난 재앙이 닥치자 일본 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일본의 긴급한 요청을 받은 한국은 100여 명이 넘는 구조대와 많은 구호물품을 보냈고 성금만 무려 1,000억 원 이상을 전달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모아진 국민들의 순수한 성금만 445억 원이었고 이것은 모두 집행돼 일본에 전달됐습니다. 여기에 한국 기업들 역시 많은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센다이 지역에서 했던 한국 구조대의 헌신적인 구조 과정을 생각하면 당시 한국이 일본을 물심양면 도운 것은 1,000억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베 전 총리의 일본은 지난 2019년 한국에 대해 반도체 핵심 소재 등 첨단 소재 수출을 금지하는 수출 규제 조치를 내려 한국에 뒤통수를 칩니다. 은혜를 배신으로 갚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새로 출범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희석해서 방출하겠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삼중수소가 포함된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를 자기들이 기준으로 희석해서 후쿠시마 원전에서 약 1km 떨어진 바다에 배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은 주변국들의 도움도 배신으로 갚고 자기들이 유리한 일이라면 주변국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활동 중인 화산의 75%가 몰려있으며 세계 지진의 90%가 발생하는 불의 고리에 위치한 일본에 또다시 엄청난 재해가 발생한다면 과연 동아시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누가 일본에게 손을 내밀지 의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